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2월 첫째 주 장세 전망 시간인데요. 중국 증시가 긴 춘절 연휴를 끝내고요. 월요일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 첫 개장을 앞두고 있었어요.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다음 주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두 종이 공개를 앞두고 있죠. 거기에 따른 카메라 모듈사에 대해서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국내 증시가 안정화 시 빠르게 주가 회복이 기대되는 테마와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주간 장세 분석이죠. 지난주에 시장 지표를 보면은 코스피 지수 127포인트 5% 넘게 하락하면서요. 2119로 마감이 됐죠. 수급 현황도 크게 꼬이는 모습이에요. 개인들이 1조 9천억대 순매수를 보인 반면에 외국인들이 1조 1000억대 매도를 했고요. 기간도 9,500억대 쌍끌이 매도죠.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이 기관들이 올해 들어서 5조 원 넘게 순매도를 보이다가 지난 금요일에 소폭이나마 순매수를 전환됐다. 매도의 절정이 지난 것이 아닌가 하면서요. 수급적으로 조금 숨통이 뛸 가능성을 기대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코스닥 지수죠. 43포인트 6% 넘게 하락을 하면서 642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수급 현황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쌍끌이 매도 속에 개인만 4,2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죠. 선물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17.7포인트 5.84% 하락한 285로 마감이 됐는데 그나마 양대 시장보다는 수급 현황이 조금 개선은 됐다라고 보여요. 개인들이 2,500계약 정도 순매수를 해줬고 외국인들은 그보다 더 많은 매수죠. 3,197계약을 순매수를 해줬어요. 기관들이 한 4,700계약 매도를 했습니다. 그나마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아마 다음 주 후반이 들어가면서 시장은 급속도로 개선이 안정화가 이를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려드립니다. 자, 우리가 더 하기 전에 공지사항 안내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이죠? 2월 2일날 오후 2시서부터 첨남동에 있는 리베라 호텔에서요. 증권 강연회가 있습니다. 참가비는 3만원이고요. 여기서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이 유튜브 방송은 일방적으로 시청만 가능한데 내가 가령 방송을 듣고 A라는 종목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강의 3, 40분 전인 1시 20분부터요. 보유 종목 진단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2월 첫째 주 주요 일정 및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주말에 있는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죠. 다우지수 600포인트 하락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147포인트 하락하면서 9,150포인트. 자, 여기에 맞물려서요. 중국 증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춘절 중국의 설 연휴 이후 처음 개장을 하죠. 원래는 당초 지난달 31일 그러니까 금요일에 개장할 예정이었으나 중국 정부가 이 춘절 연휴를 연장하면서 개장이 3일 월요일로 늦춰졌습니다. 근데요, 그 전날 그러니까 목요일날 대만 증시가 춘절 연휴 이후 개장을 했었죠. 근데 종합지수가 5.7%나 급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어요. 물론 이제 금요일 날은 한 0.6%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 춘절 연휴 이후에 한 5% 정도 하락했다. 그 영향 바로 중국에도 미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생각에서 중국 증시의 하락폭에 따라서 그리고 많이 빠졌다가 얼마나 되돌려주는 모습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영향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요, 이 중국 본토 증시가 휴장할 동안 우리 국내 증시도 많이 빠졌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지수가 5.6%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6% 넘게 하락을 하면서 어느 일정 부분 반영이 됐다 해서 중국 증시가 5% 이상 하락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또 하나 있죠. 여기 내용 보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 기간이 길게 보면은 14일인 것을 고려하면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요. 이번 주가 확산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된다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는데 장복기가 끝나는 이번 주에 더 이상 확산만 되지 않는다면요. 일단은 추세는 조금 꺾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또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요. 과거 전염병 이슈가 글로벌 경제 금융 시장의 추세를 바꾼 적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며 이 확진자 수 증가세가 멈출 시 중국 경제 지표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이죠. 그런 부분 우리가 참고해서 월요일날 중국 증시가 5% 넘게 하락을 한다 해도 국내 증시 이미 이 지난주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또 이 확진자가 잠복기가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확산만 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급속도로 안정을 되찾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면 좀 자세한 내용 한번 볼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공포가 글로벌 증시를 흔들고 있다. 아까 미국 증시도 뭐 2% 가까이 하락했죠.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글로벌 교육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당분간 글로벌 증시는 불안한 흐름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2000년 이후 글로벌 감염병 공포가 경기 방향성을 바꾼 경우는 없다며 펀더멘탈 기업 실정이 중요해질 거라는 내용이죠. 자, 이 부분 보면 주식시장도 단기 변동성 확대 이후 기존 추세를 이어간다면서요. 1981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13번의 감염병이 발생했는데 발생 후 1개월, 3개월, 6개월 주식시장 수익률을 보면은 각각 0.44% 그리고 플러스 3.08, 8.5%가 오히려 좋아졌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크게 감염병이 1개월, 3개월, 6개월을 봤을 때 크게 영향은 크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에요. 물론 지난 사스 때는 중국의 영향이 좀 컸었죠. 그래도 여기 내용 보면 글로벌 경제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중국 사스로 인해서 여기 보면은 글로벌 국내 총생 성장률이 0.3포인트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그러죠.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 침체로 갈 가능성은 아직 낮다. 여태껏 과거에 이 전염병이 확산됐을 때 났던 통계가 그렇다는 얘기죠. 이번에도 여기서 벗어나기보다는 그 기존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전염병처럼 빠르게 시장은 회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오른쪽은 우리가 이제 테슬라 2차 전지주들이죠. 주가가 금년 들어서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였는데 그 흐름을 보였던 배경 중에 하나가 테슬라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자, 여기 보면 저희가 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테슬라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알루미늄 컨트롤암을 독종 공급하는 센트럴 모텍, 우리나라 국내 회사예요. 한번 주가 움직임 한번 볼까요? 센트럴 모텍. 자, 요 종목 이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그쵸? 작년 11월 달에 상장을 하고 주가는 큰 폭의 만원대, 7,500원대로 3만원까지 단기에 급등한 양상이죠. 그럼 자, 이런 종목은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는 우리가 제외를 하지만은 조금 공격적인 투자가 감각이 있는 분들은 전일 한 9%, 3,900원 하락했죠. 여기서 크게 꺾이는 모습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거래량도 전일에 비해서 크게 감소한 모습 봤을 때 오히려 월요일날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한다면은 오히려 한 번 정도 공격적인 투자가 분들은 조금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5G, 저기 스마트폰 관련주죠. 이 스마트폰의 경우 5G 교체 수요와 폴더폰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부품 업체까지 수혜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번요, 우리 스마트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자, 이 방송 처음 듣는 분들은요, 열심히 하고 그리고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요. 이미 제 방송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카메라 모듈이죠. 자, 카메라 모듈이 지금 스마트폰뿐이 아니라 지금요, 자동차 자율주행의 카메라 모듈도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먼저 자동차 부분 볼까요? 카메라 모듈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다. 멀티 카메라를 장착한 스마트폰부터
자율주행차에도 탑재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율주행 단계가 높아질수록 시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자동차의 카메라 모듈 쪽을 생산하는 회사는 이 마그나가 16%, 세계 1위죠. 그리고 파나소닉이 12%, 소니가 9%, 발레오가 9%, 그리고 MC 넥스, 그렇죠? 이 5위 업체예요. 7.5%고 국내 1위 업체죠. MC 넥스. 이들 업체는 고수와 트렌드에 따른 정수형 칩을 개발 중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MC 넥스 카메라, 이 스마트폰 모듈뿐이 아니라 또 이 자동차까지도 카메라 모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MC 넥스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폰이죠. 이 소니사예요. 소니도 차기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5개의 멀티 카메라를 탑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소니가 5개를 탑재를 하면은 소니뿐이 아니라 세계 1위 업체 삼성전자나 애플 그리고 중국 업체들도 또 이 4개 내지 5개의 카메라를 탑재한 제품이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스마트폰 시장의 승부수는 고품질 카메라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요, 이 국내 중소형 카메라 모듈 업체 지난해 3분기 실적을 보면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6% 증가한 1조 8천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100%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증가한 1240억. 실질적으로 카메라 모듈의 중소기업 업체들이 실적이 크게 좋아졌다. 자, 이것뿐이 아니고요. 좋아졌다는 과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좋아져야겠죠? 삼성전자의 카메라 모듈 출하량이 작년에 8억 8천만 개였는데 올해는 11억 1천만 개, 그리고 내년에는 13억 4천, 20% 이상씩 증가한다. 실적도 거기에 따라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오른쪽 내용을 보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이죠. 우리가요, 이 작년이죠.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14억 7,400만 대로서요.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18년 대비해서 3% 역성장을 보이면서 2년 연속, 그러니까는 18년, 19년 연속 감소를 기록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감소를 하면서 눈에 띄게 스펙 향상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분야는 바로 카메라. 지금 신제품, 아까 말한 대로 삼성전자가 곧 공개를 하고 출시를 한다 그러죠? 그리고 소니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중국 업체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신제품이 나오는데, 이 다른 경쟁 업체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강화시키는 부분이 바로 카메라 분야라는 얘기죠. 여기 보면요. 이 기존 RGB 카메라에 망원, 광각, 초광각, 접사 등 기능성 각종 카메라를 추가하는 추세며 화소의 중과 액추에이터의 변화, OIS, 이게 동원 안 한 택이에요. 업그레이드, 다양한 방면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는 스펙업 진행을 중이다라는 내용이죠. 특히요, 3D 센서를 선제적으로 채용하는 모습은 증강현실, 그 AR이죠. 가상현실, VR 확대를 위한 인프라 초석으로 보여주며 중저가 카메라 스펙업이 이번 연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카메라에 대한 전략적 선택은 올해도 지속될 걸로 본다. 거기에 광학점, 프리즘이라 했어요. 폴디즘, 광학점, 폴디즘, 우리가 액트로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던 부분이죠. 자, 그리고 여기 내용 보면은 채용으로 프리즘 부품과 광학줌용 액추에이터의 수혜가 전망된다. 액트로 말씀드렸고, TOF 채용 모델의 확대로 어셈블리 모듈사, 이게 업트론텍이에요. 그리고 적외선 파장을 제어하는 밴드 패스 필터, 이게 업트론텍이죠, 그렇죠? 이게 수혜도 기대된다라는 내용이죠. 여기 회사들 보면은 스마트폰 카메라 액추에이터 액트로, 그렇죠? 그리고 카메라 모듈 MC 넥스, IT 필터 옵트론텍, 그렇죠? 요 종목, 그리고 이 검사 기기를 만드는 하이비전 시스템, 그렇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 부분, 이 옵트론텍에 대한 회사 내용인데요. 올해 광학 필터 수요 증가해서 나오죠. 내용 보면요. 이 스마트폰 광학줌 모듈은 광학 배율을 높이기 위해 렌즈와 센서 사이 거리를 멀게 해 가로로 적층 앞단에 프리즘을 배치하는 부품이라며 갤럭시 S11의 프리즘, 폴디즘 탑재가 예상되는 가운데 옵트론텍은 이와 관련해 프리즘 공급이 예상이 된다. 그렇죠? 액트로, 옵트론텍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하이비전 시스템 목표가 얼마 본다 했어요? 2만원 본다 했어요. 그 보는 배경 중에 하나가 2017년과 18년에 북미 고객사양 검사 장비 확대로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는 2만원이 찍었다. 근데 작년에는 매출이 1297억, 그러니까 2018년 사상 최고 나왔을 때가 1800억대, 크게 감소했었죠. 근데 올해 매출이 1786억, 소폭 매출은 들지만 영업이익은 2018년에 201억 나왔죠. 근데 올해는 274% 증가한 204억만 원이죠. 그만큼 실적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멀티 카메라의 전망 3D 센싱 채택이 본격화된 2010년 수준 이상의 실적이 재성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고객사의 카메라 협력사 및 중국 고객향 매출 확대로 실적 성장이 크게 기여가 될 거다라는 내용에서 앞으로도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 그렇죠? 앞으로 그건 큰 흐름이에요. 이 5G 통신이 더 확산될수록, 그렇죠? 아까 말한 증강현실, 가상현실이 계속적으로 이 스마트폰 들리면서 이 3D 센시성으로 확산이 될 수 없다. 그러면 그 검사 장비, 하이비전 시스템도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한번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비전 시스템. 자, 하이비전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지난 금요일날 시장이 급락을 하고 또 중국 증시가 월요일날 개장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진 거죠. 그 전날 대만이 5.7%나 하락을 했으니 중국 증시도 최소한 그만큼은 하락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증시 지난주에 5% 넘게, 코스닥은 6% 넘게 하락했죠.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도 주가는 크게 하락했지만 그동안의 주가를 크게 상승시켰던 주체 세력들, 외국이나 기관들의 매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 개인들 매수가 어제 7천주, 만주도 되지 않으면서 주가는 5%나 넘게 빠졌다. 그 얘기는 이 세력들이 도망가지 않다. 그냥 시장 흐름에 따라서 약세의 흐름에 동조하면서 주가가 흘러내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거래량도 크게 감소했죠. 22만 5천 주. 그죠? 오히려 주가 거래가 감소했다. 물론 매수세가 없어서 줄어든 것도 있지만은 일단은 매도세 활발하지 않아서 거래량 없이 빠진 종목들은 거래량 없이도 쉽게 다시 주가가 회복할 수 있다. 해서 하이비전 시스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IS 동호 아난텍이죠. 자, 동호 아난텍 요런 종목은 조금 우리가 관심 있게 한번 봐야 되는데 철저하게 이런 긴 흐름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남들 빠질 때 안 빠졌기 때문에 하나 조심해야 할 부분은 뒤늦게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철저하게 동물적 감각을 좀 갖고 있는 부분들에서 단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다. 덜 빠졌다 얘기는 덜 빠진 분명히 이 종목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갖지만은 우리 일반적인 저를 포함한 95%의 투자가들은 추격 매수, 추격 매도를 하게 되면은 항상 낭패를 본다 했어요. 그런 부분이 아닌 조금 자신 있는 분들은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액트로. 자, 액트로도 좀 많이 빠졌죠. 아까 말한 대로요. 이것이 폴디디즘 광학줌을 옆으로 눕히는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회사가 거기에 대한 수혜 분명히 나온다. 지금은 크게 하락하지만 이 종목도요. 어제 그제 크게 하락했지만 수급적으로 안정을 취하죠. 이런 종목도 시장만 안정화되면 쉽게 주가 회복이 빠르게 나올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자동차 카메라 모듈까지 만드는 MC넥스. 그렇죠? 자, MC넥스 주가가 그동안 크게 상승을 해도 어제 그제 이틀 조금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추세가 무너지는 모습은 아니죠. 이런 종목들 아까 말한 이 센트럴 모텍이라든지 동훈 아난텍, 이 MC넥스 이런 것들은 조금 감각이 있는 분들이 접근하시고, 거기에 난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 액토라든지 아니면 하이비전 시스템 또 있죠. 옵트론텍. 자, 옵트론텍도 한번 볼게요. 그렇죠? 옵트론텍도 크게 하락했어요. 그렇죠?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조금 자신이 떨어지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 그리고 나무가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져요. 올해부터요. 그렇죠? 자, 요런 종목들. 근데 나무가는 어저께 좀 윗꼬리를 좀 많이 들어줬네요. 거래가 많이 되고, 그렇죠? 요런 것들은 내일 타이밍보다는 조금 길게 보면서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일단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카메라 모듈 회사들 지금 말씀드린 몇 종목입니까?
나무가, 옵트론테, MC넥스, 액트로, 동훈한테, 하이비스부터 한 6종목 되네요. 우리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자. 분명히 이런 종목들 2월달 안에 시장만 안정되면은 치고 나가는 종목 반드시 나올 수 있지 않나요? 왜? 재료가 있으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곧 2종 공개가 되고 바로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장에서 이슈화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마지막은 주간 핵심 테마 및 유망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요. 종합지수가 코스피가 5.6%, 코스닥이 6.23% 빠졌으면요. 지금 거의 양쪽에서 6% 빠졌다면 웬만한 종목들 지난주에 8에서 10%는 거의 다 빠졌어요. 우리 종목도 거의 다 해당되는 그런 종목인데, 빠지더라도 시장을 이끌어가는 선도 종목에서 빠졌느냐, 아니면은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반 종목에서 빠졌느냐. 빠지기는 비슷하게 지금 하락을 했지만요. 시장이 회복을 될 때, 시장이 안정화될 때 빠르게 주가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종목군에 우리가 지금부터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저는 계속적으로 반도체 관련주의 비메모리 분야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자 했죠. 그동안에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손을 못 댔던 종목들이 최근에 이 시장이 크게 약세를 보면서 또 동반적으로 크게 낙폭이 심화됐던 그런 종목군들, 그렇죠? AD 테크놀로지, 거기에 또 가는, 이곳은 이제 팹리스 회사라 해서 설계하는 회사예요. 이 삼성전자 향으로 향하는 이 디자인 하우스에 다 포함이 될 가능성이 크죠. AD 테크놀로지, 대만의 TSMC가 그동안 손잡고 한 15년 동안 손잡고 있다가 이번에 3월 중순경에 해제하죠.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손잡을 가능성이 크다. 그죠? 그래서 주가가 10,000원에서 30,000원까지 급상승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조정다운 조정이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잘 타이밍,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또 올라갈 때 관심 종목 넣어놓고요. 누가 좋다 하니까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정의 끝마무리 부분에서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된다.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AD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그리고요, 소재 업체죠. 원익 QNC. 아마 우리가 지난주서부터 우리 문자로도 계속 발송을 해드렸어요. 한번 관심 있게 봐달라는요. 그런 말씀. 실적도 4분기 실적 지금 곧 발표 예정인데요. 상당히 좋게 나올 걸로 전망됐죠. 올해도 실적은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이 된다라는 전망이 있어야죠. 그리고 JT, 비메모리죠. 한번 JT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회사는 반도체 후공정에 쓰이는 검사 장비를 제조한다. 이것도 이제 비메모리 쪽이에요. 주력 제품은 패키지에 열을 가하는 방식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검사하는 이 범인 소프트와 정기적 특성을 활용해 비메모리 반도체를 검사하는 테스트 핸들러다라는 얘기죠. 이 회사의 범인 소프트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테스트 핸들러 양성 경험을 보유한 만큼 고객사인 반도체 업체들의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독보적인 수준의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자, 실질적으로 추정치 보면요, 올해 매출이 한 630억, 영업이익이 102억 정도 수준으로서요. 각각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한 64%, 매출액은 한 44% 정도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100억을 돌파할 수 있다.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 테스트 업체가 했어요. 비메모리에. 그 부분, 그래서 JT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봐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칩스 앤 미디어, 최근에 바닥권에서 새롭게 좀 움직이는 모습이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엔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 관련자 봤었죠? 하이비언 시스템, 액트로, 동훈 아난테, MC넥스, 옵트론테, 그리고 SKC, 코롱, PI, 요거 한번 칩스 앤 미디어와 좀 단기적인 것들. 제가 SKC, 코롱, PI는 계속적으로 봐왔는데, 얘가 지금요, 이 SKC하고 코롱이 지분 27%씩 갖고 있는데 지금 매각하면서 실사 들어갔죠. 근데 한 7천억 정도를 원했는데 걔네들이 한 6천억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실사 중인데 그 영향이 어떻게 주가에 미칠지 알 수가 없어서 계속적인 언급을 안 해드렸는데 한번 기술적 분석상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5G 통신 장비죠. 서진 시스템, 이노 와이어러스죠. 자, 주가는 쉼없이 지난 금요일날 무너졌지만은 수급적으로 안정된다. 그러면은 이런 정도도 시장만 안정되면 빠르게 회복이 가능하지 않나. 오히려 밀릴 때 만약에 5G 통신 장비주를 갖고 있다면 이런 종목들 한번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2차 전지는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이 2차 전지들을 선도를 한다. 이런 종목들 보시고, 그죠? 바이오, 셀트리온, 바이오로직스, NKMX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콘텐츠에 우리 스튜디오 드래곤, 우리 하모니의 관심주에 있어요. 좀 조정을 받았지만은 크게 무너지는 추세가 이탈되는 그런 모습은 전혀 아니죠.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기타 종목에는 지주사인 삼성물산, 우리 전략주에 있는 카카오, 그리고 신규로 바닥권 종목에서 자율주행차, 아까 우리가 이 테슬라죠, 미국 회사가 이 자율주행차를 이제 지금 계속 좀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혜 두고 전기차도 수혜가 되면서 이 전기차 쪽이라든지 조금 부품주들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한원 시스템, 우리 그리고 저기 현대 모비스 한번 자동차 업종들도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돼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으로서 한번 한원 시스템도 우리가 지켜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이 종목군도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죠. 자, 먼저 AD 테크놀로지, AD 테크놀로지죠. 이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 테크놀로지 우리가 아마 처음 언급해드린 게 요tel 거예요, 그렇죠? 18,000원대 그리고 2만원 넘어갔다 조정받고 치고 가고 우리 해서 이제 요 종목을 말씀드렸다가 제외를 한 게 우리 하모니 관심도 제외한 게 아마 요때쯤이죠. 뭐 한 27,000원대 그렇죠? 예, 요때인데 주가 변동성이 너무 크고 그쵸? 그리고 다 추가해서 다시 빠졌다. 조금 더 밀려서요. 저는 조금 내면은 25,000원 밑으로만 좀 내려와 주면은 그때는 한번 관심을 다시 한번 편입 여부를 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같은 이 디자인 하우스에 삼성전자에 편입이 되는 그런 종목이죠. 코아시아 그쵸?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 그런 모습. 어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죠? 거래량 감소하고 그래서 이 AD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팹리스 회사로서 삼성의 디자인 하우스에 편입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 계속적인 관심을 갖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원익 QNC. 뭐 원익 QNC도 뭐 계속적으로 언급해드렸죠. 4분기 실적 좋아지고 올해도 실적이 계속적인 개선이 되는 그런 종목군이죠.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뭐 시장 역량에 의해서 뭐 종합지수가 뭐 6%가 넘게 빠졌으면 웬만한 종목들 지난주에 한 10% 정도 빠졌을 텐데 뭐 거기에 있는 평균치 정도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시장만 안정되면 이런 종목들 크게 치고 나간다 해서 원익 QNC 소재 업체로서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새롭게 편입을 하겠다. 그래서 월요일서부터 우리가 편입을 해서 하모니 관심주에 집어넣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JT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수급도 상당히 좋아요. 자, 요 종목은 뭐 거래가 우리가 있죠, 의미 있는 지지대라는 것이 거래가 크게 터졌던 가격이 따라 있어요, 그렇죠? 조금 더 밀려도 돼요. 뭐 한 6,300원 내외, 그렇죠? 아니면 6,300~400원대까지 조금 밀려도 그 정도까지 내려오면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갖춰서 저는 요 종목 뭐 64,000원 내외 그렇죠? 6,400원 내외 정도 수준에서 우리 한번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한 칩스 앤 미디어 자, 좀 힘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금요일날 시장 급락할 때 조금 상승했다가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이 됐는데 조금 의미가 있는 모습이고 일단 아마 좋은 리포트가 나왔을 거예요. 칩스의 미디어 그렇죠? 그 역량인데 시장에 그러니까 좋은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을 때 시장 반응이 긍정적이다. 근데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서 상승하지 못했다. 시장 역량이다.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우리가 칩스의 미디어 한번 이건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AD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원익, QNC, JNT 이런 것들은 조금 긴 흐름으로 봐도 되지만은 칩스 앤 미디어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마트폰 관심주 빼고요. 서진 시스템 그렇죠? 서진 시스템 3.8% 하락했는데도 수급적으로 이틀 연속이에요. 목요일 날도 3% 넘게 빠지는데 그렇죠? 계속 개인들이 매도하죠.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들 아마 주가 회복 상당히 빠를 겁니다. 그리고 또 한번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편입을 예정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 이노와이어리스 뭐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죠. 얘도 수급이 상당히 개선되죠. 그렇죠? 주가는 이틀 동안 10%가 넘게 빠졌어요. 그런데도 수급적으로 그동안 이 종목의 상승을 견인했던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종목들 계속적인 관심이다. 지금요 모든 종목들의 시장이 급락, 지난주에 6%가 빠지면서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들 다 빠졌다 그랬어요. 근데 빠지는데 그동안에 이 주가를 상승을 할 때 견인했던 주체 세력들이 물량을 많이 매도했냐, 적게 매도했느냐, 아니면 오히려 매수를 했느냐, 그거가 다 정답이라 했어요. 왜? 그동안 주가를 많이 끌어올려서 많이 매수했던 사람들이 많이 팔았다면 차익을 실현하고 도망가는 거겠죠? 근데 상승을 할 때도 샀고 조금 빠질 때도 샀다. 시장 영향에서 빠진 것 뿐이다. 더 띄우겠다는 의지로 봐달라. 그런 말씀에서 이노와리어스, 서진 시스템, 그렇죠? 둘 중에 하나 우리가 타이밍 오면은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2차 전지주 뭐 어제 말씀드렸으니까 요건 좀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좀 이런 거 그냥 차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저는 상당히 좋아 보여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주가 하락했지만 수급적으로 별인데 일단 저는 이 실적이 2차 전지들은 안 되고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 그래서 저는 좀 새롭게 한다면 아까 말대로 이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폰 그리고 5G 통신 장비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우리가 삼성물산 지주사로서 우리가 CJ에 있는데 오히려 이런 종목군으로 이번 기회에 교체하는 것이 주가 회복에 빨리 나오지 않나요? 그런 생각을 말씀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한원 시스템 바닥권에 있는 종목 우리가 한번 이게 편입 여부를 본다 했어요.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종합지수는 지난주에 우리는 한 6% 가까이 양대시장 평균 하면 6% 정도 되죠. 하락했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월요일날 크게 하락한다 해도 우리는 이미 선반영됐다. 그렇게 크게 낙폭이 크지 않을 거다. 그리고 다음 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한 달이 됐기 때문에 더 여기서 확산되느냐 아니면 진정 국면이 좀 나온다 싶으면요. 아마 시장은 빠르게 회복 국면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그동안에 소외를 받았던 종목 중에서 더 빠진 종목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그동안 시장을 선도했던 종목인데 시장 때문에 좀 하락해서 하락할 때 외국인들이 많이 외국인의 기관들이 덜 팔았거나 오히려 매수한 종목들을 오히려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혼자 지금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저는 이 기회로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주가가 빠져서 속상한 부분은 있지만 이미 그 지나간 과거고 앞으로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내가 조금 교체 매매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혼자 하기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체험 VIP라고 있어요. 3개월에 100만 원 정도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전화번호가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요. 주간 장세 전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